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중국에 이제 전력난이 온다. 전력난이 온 게 아니라 실제로 오고 있죠. 오고 있는 게 아니라 왔죠. 전력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시간의 움직임을 보면은 전력난 관련되어 있는 뭐 종목들, 수혜주들이 좀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전력난 플러스 지금 뭐가 다가오고 있느냐? 글로벌 에너지 대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란으로 넘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대란까지 다가오면서 여기에 따른 정부 1천조 투자를 지금 확정 지은 건 아니지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1천조 투자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어쨌든 따른 최대 수혜주를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늘 얘기하지만 일단은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거는 먼저 설명드리고 할게요. 보통의 시황 방송은 시장의 분위기에 따른 이 종목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하면은 종목 추천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차트 맹신론자 입장에서 차트를 먼저 보고 그 종목에 대한 이슈를 찾기 때문에 좀 무작정적으로 지금 시장에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까지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저런 종목도 있구나, 저런 부분도 수혜받을 수 있구나 라고 이제 분석을 하시고 공부한다고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도움이 된다,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지금 아까 앞서 말한 것처럼 뭐가 있냐고, 전력난 비상.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지금 전기료도 뭐 최대 20% 인상 허용하면서 이제 전기에 대한 전력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최근에는 또 어떤 것까지 있었냐고 하면은 물난리, 이제 홍수에다가 폭풍, 홍수 후 폭풍까지 겹쳐가지고 뭐합니까? 전력난에 대한 더 이 큰 문제가 생기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석탄 생산지 쪽의 폭우 타격이나 이런 게 크다 보니까 지금 석탄 선물가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지금 이제 석탄에 대한 이 모멘텀이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 석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중국 말고도 아까 얘기했던 이 인도, 이제 중국에 이어가지고 인도 역시도 전력난 비상이 터지면서 뉴델리 발전소 석탄 재고 고작 하루치 남았다라고 하면서 석탄 재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부분. 그래서 아마 오늘 장중이라든지 지금 시간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뭐예요? 보면은 석탄 관련주. 석탄 관련주 같은 경우 넥스트비티, GS 글로벌, LX 인터내셔널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이 석탄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장중에 조금씩 움직여줬다가 다시 한번 언제 움직이냐, 지금 시간에도 보면 넥스트비티 같은 경우는 이미 상한가에 갔고요. GS 글로벌도 뭐 거의 한 6% 가까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조금 무거워서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석탄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사실 중국의 전력난을 통한 지금 당장은 석탄 관련주나 석탄 관련주가 움직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인데 저는 늘 얘기했다시피 이미 터진 이슈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종목을 추격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 전력난과 함께 알아봤더니 또 뭐가 있냐고 하면은 지금 이제 뭐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도 뭐라 했어요? 인도 같은 경우도 전력난 비상이라고 했고, 어제를 보시면은 이 뭐가 또 문제됐냐고 하면 이거예요. 유가 가격이 이제 배럴당 해가지고 80을 이게 7년 만에 돌파를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꾸준하게 엄청나게 상승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 뉴스나온 게 뭡니까? 글로벌 에너지 위기, 이 유가 상승에 따른 7년 만에 80달러 돌파하면서 글로벌 에너지 대란 우려에 따른 국제 유가가 80달러대로 치솟았다라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천연 에너지, 이제 여러분들 최근에 움직였던 천연가스 관련되어 있는 지금 유가 상승에 따른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면 돼요. 그래서 사실 지금 시장이 보면 여기 나오죠. 중국은 전력난에 제조업 마비되고 유럽은 천연가스 대란에다 전기료 폭등하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제 에너지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나 이제 천연가스 아니면은 이 오늘 같은 경우 탄소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탄소가 아니라 석탄 관련해서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또 앞으로도 그렇게 움직임을 보여주겠죠. 여기에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줬던 거라고 하면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원자재 관련 종목들까지도 추가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중국 전력난을 통해 가지고 이 에너지 대란과 관련해 가지고 에너지 대란 관련해서 지금 종목을 관련된 업종을 보면 사실 이 정도가 다예요. 천연가스, 석탄, 아니면 이제 원자재 이 정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사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겠죠.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황 분석을 했다라고 하면 이 방송이 시황에 따른 방송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을 거예요. 뭐 사실 바닥에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고 이게 올 연말까지는 계속될 거라는 상황에 대한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은 꾸준하게 이 테마를 가지고 이번 연말까지는 좀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시황이었다라고 하면은 저는 분명하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소개시켜드렸겠지만 오늘은 무슨 방송이냐, 시황이 아니라 종목 추천에 대한 방송이겠죠. 그러면은 추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말고 전 다른 걸 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또 지금 보면은 전력난과 함께 어떠한 이슈가 따라오고 있냐고 하면은 제가 이게 올 연말까지는 적어도 갈 것 같다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고 하면 바로 이거예요. 에너지 대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대란이 찾아오고 있다고 해요. 또 중국 공업지대 전력 제한, 뭐 유럽도 전기요금, 아까 유럽 전기요금 인상된다고 올랐다 보였죠? 전력난의 공급망 비상, 스태그플레이션도 우려도, 전문가들 겨울 에너지 대란 우려 충격적일 것. 그래서 혹독한 계절 온다. 전 세계 전력난의 올 겨울 비상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전력난 같은 경우 보통 겨울철이 성수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겨울철에 전력난이 예전부터도 많았어요. 예전부터도 많았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전체적으로 이제 지금 다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탄소 중립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세계적으로 에너지에 대한 이런 것이 문제가 되면서 올 겨울은 더 심할 확률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이슈가 될 만한 게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고, 지금 보면은 유럽 같은 경우도 미친 겨울을 경고한다죠. 미친 겨울 경고하면서 뭐라고 해요? 무릎을 꿇고 에너지 구걸할 거다. 올 겨울에 사람들이 죽어갈 거. 진짜 올 겨울에 또 사람이 죽어갈 수 있다. 왜? 진짜로 에너지 대란에 따라 가지고 이 뭡니까? 난방을 데핀다? 난방을 데피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고 하죠. 보면은 난방 수요가 많아지는 겨울을 앞두고 있어 에너지 위기에 내몰렸다 질 끊이지 않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다시피 뭐가 나오냐면 에너지 부족 위기가 매우 심각하면서 얘는 풍력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42%인 영국은 최근 바람이 불지 않는 날씨 등으로 전력 생산에 상당한 차질을 빚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무릎을 꿇고 에너지를 구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큼 지금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지금 에너지 대란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 도전을 뭘 봐야겠어요? 무릎을 꿇고 에너지 구걸할 것이다. 에너지를 구걸한다는 건 말 그대로 뭐 하겠어요? 에너지를 수입할 것이다. 수입할 것이다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입을 할 수 있는, 결국에 수입을 하려면 수입과 수출을 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저장이 되어야겠죠. 저장을 해야 그 저장한 걸 가지고 뭐합니까? 수입을 하든 수출을 하든 해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뭐냐고 하면은, 자, 이거는 사실 뭐 필요 없는데, 지금 뭐 글로벌 에너지 대란 국내 정유주가 웃는다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아까 내가 잘못 넣은 것 같고요. 이거는 무시하고 이겁니다, 이거. 옛날 아까 제가 뭐라 했어요? 겨울철 전력 대란에는 이 전력 대란이 보통의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 보통 겨울철이 성수기라 했죠. 그래서 과거 2013년도인가? 2010 몇 년 때부터 보면은 ESS가 이때마다 늘 떴어요. 겨울철. 보면은 전력난이 만성화되면서 전기 관련 신기술이 ESS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전력난 시대의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봐야 되는 게 뭐냐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이 전력난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요, 우리는 사람은 소 잃고 외양 광고 친다고 하지만 다시 한번 뭐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겠어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발전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이 제대로 가동됐을 때는 이 전력에 대한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올 여름에 우리가 전력 대란 또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력난을 계속해서 경험하게 되면은 신재생에너지 관련해 특히나 탄소 중립이라는 건 정책을 코앞에 두고서 신재생 에너지 기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에너지 저장 ESS라는 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는데 이번처럼 또 전력난을 겪고 나면은 다시 한번 뭐가 되냐? 다시 한번 뭡니까? 에너지 저장에 대한 부분이 다시 화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한 또 뭐 한다고 했어요? 또한 지금 이제 전 세계가 대란이기 때문에 대란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대란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수출과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저장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장을 해야 수출하든 수입을 하든 뭘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ESS 저장에 대한 거는 저는 계속 에너지 저장 시스템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화두가 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전 세계 글로벌 에너지 대란이 다가올수록 물론 지금 아까 했던 천연가스나 아니면은 뭐였어요? 석탄이랑 아까 또 뭐였죠? 천연가스, 석탄 또 하나 뭐였습니까? 천연가스랑 석탄은 아까 세 가지였는데 석탄, 유가 상승하니까 전력 뭐였죠? 뭐였는지 앞에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확인을 하길 바랄게요. 내가 말을 하면서 앞에 했던 말을 또 까먹었네. 어쨌든 원자재, 가스, 석탄, 원자재까지도 이 상승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이후에 뭐가 다시 제기된다. 얘기했다시피 이번에 이렇게 보냈으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으니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뭐 하자? 저장을 잘하자. 우리 저장을 잘하자. 교훈을 얻겠죠. 아니면 또 뭐 하겠습니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유럽이 뭐 한다고요? 유럽이 구걸하겠다잖아. 구걸. 우리는 구걸한다. 무릎 꿇고 구걸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선 결과적으로 수출 수입에 대해서는 저장이 돼야 뭘 하든 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장에 대한 그래서 저는 ESS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화두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정부가 1천조에 달하는 이거를 투자해야 된다는 건 뭐냐고 하면은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게 세상에 계속해서 이슈가 될 때마다 ESS 이거는 사실 탄소 중립도 그렇고 2차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ESS 에너지 저장 관련되는 이슈는 계속해서 나왔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자 보다시피 지금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원전을 없애고 뭐 하고 있어요? 탈원전 정책과 함께 지금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태양광이라든지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 뭐 신재생 설비에만 약 1000조가 들고 ESS에 대해서는 1248조 원. 뭐 결국 국민 부담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당장 투자를 한다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거에 대한 거를 정부가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규모를 어느 정도 자금이 필요할까 측정해 봤을 때 보다시피 탄소 중립에 필요한 비용이 일부나마 공개됐고요. 그 다음에 어딨죠? 여기 있구나. 탄소 중립위가 지난 7월 전문위원을 통해 재생에너지를 61%까지 약 62%까지 늘릴 경우 에너지 전환장치 구축에만 최대 얼마가 든다. 12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면서 자료만 최근에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재생에너지는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설비가 필수고 그래서 이 자금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1248조가 더 많을 거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말도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아요. 근데 정부 입장이 뭐냐고 하면은 정부 뭐라고요? 정부는 탄소 중립 달성 위해서는 ESS를 대중화하는 데 있어서 필수다라는 게 이게 정부 입장이에요. 정부가 지금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알겠지만 문재인 정부가 뭐예요? 수소라든지 탄소 중립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ESS가 결국 대중화가 필수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1,400조가 들든 1,500조가 들든 몇십조가 들든지 분명하게 뭐하냐 투자를 할 거예요. 다만 이게 단계적인 투자가 되겠죠. 한 번에 어떻게 몇천조를 투자합니까? 그래서 단계적인 투자가 되겠지만 분명히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ESS라는 거는 탄소 중립 플러스 신재생 에너지
여기 뭐 탄소 중립에 신재생 에너지가 포함되지.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 뭐 우리 흔히 잘 아는 전기차 뭐 이게 뭐 결국 탄소 중립에 대한 모든 거라 생각하는데, 에다가 최근에 전력난까지 부각이 되면서 이 ESS에 대한 미래 가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ESS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ESS. 그래서 오늘은 이 ESS 관련되어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거고, 그 종목이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거예요. 젠백스지오. 젠백스지오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우리 이 젠백스지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젠백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특징으로 보면은 뭐가 됩니까? 보면은 알츠하이머 치료 뭐 발의 급락 뭐 그 젠백스 움직임 같이 가요. 보면은 지금 얘네가 젠백스가 왜 켜졌냐? 젠백스가 왜 켜졌네? 얘네 젠백스 관련해가지고 얘네는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다. 보다시피 얘네 뭐 이름에서 알겠지만 젠백스랑 좀 연관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지금 보면은 같이 움직이는 모습이고, 여기 보면은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가지고 장치 설비 뭐 등등등이 있습니다. 등등등이 있고,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얘네는 인테리어 사업을 뭐 주로 하지만 여기 있죠. 빙충렬, ESS 등 신재생에너지, 젠백스, 지오가 여기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실적 같은 부분은 좀 많이 부담이 되는 쓰레기 종목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원래 여기서 적자, 만약에 작년에 적자를 기록했으면은 여기서 상패 사유 발생 딱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다행히 흑전을 한번 시켜버리면서 연속 적자에 따른 상패 사유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차트적으로 봐도 완전히 최바닥에 있죠. 차트적으로 봐도 최바닥에 있고, 지금 과거에 이때 거래량이 엄청 터졌거든요. 근데 거래량이 터졌는데 지금 무너진 게 없어요. 빠져나온 물량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때 거래량 터진 거 아직 빠지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고, 여기서 시장 거래 터트리고 코로나로 시장 무너졌다가 지금 아직도 바닥을 다지는 중이 아니었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젠백스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이 현재 이 구간에서 모아가면 크게 부담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젠백스지오 같은 경우 오늘의 추천주는 젠백스지오고요. 900원에서 매수 가격은 900에서 1100원. 평단가는 여러분들이 맞출 수 있다고 하면 980원 정도. 980원에서 한 1020원 정도가 메리트 있지 않나 생각해 보면서, 손절가는 얘네 700원. 단기 목표가는 2,000원. 2,000원까지는 치고 하지 않을까. 1,750원. 근데 얘가 만약에 이 거래량이 터진 게 과거에 물량을 아직 털지 않았다고 하면은, 바닥에서 이 거래 털었으면 이거 지금 크게 올릴 확률도 커요. 그러면 저는 진짜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인 목표가는 5,000원까지도 가능하리라 판단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늘 말씀드리지만 종목이 상승세가 나오면은 10% 이상의 수익 난다. 알아서 자율 차익하면서 추가적으로 목표가까지 들고 가든지 익절가를 잡고 가져가세요. 종목이 늘 급등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강태공이 5천까지 간다 했으니까 나 5천까지 존버. 그거는 기간에 대한 장담도 못하는 거고, 열린 자리가 5천까지라는 거지. 그 당시 급등이 났을 때 수급이나 이런 것도 같이 분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데, 급등 나왔을 때는 팔고 다시 주워갈 수 있는 그런 매매까지 하신다고 하면은 돈을 분명히 벌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웅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